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임상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청기누설에서 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의 식습관에 의심을 품은 아들의 제보에 사례자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N 청기누설 제작팀인데요. 네네네. 저희한테 제보 주셨죠?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식단 관리 중이라는 어머니의 모습은 엄마 청기누설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MBN 청기누설 팀인데요. 아드님이 저희한테 어머니 제보해 주셨거든요. 왜요?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저희한테 제보 주셔가지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오늘의 주인공 58세 홍영숙 씨. 어머니 간 건강이 안 좋다고 그렇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나왔어요.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매사 의욕이 없고 피검사를 했는데 그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충격을 먹었죠. 간 수치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높았던 상태.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해독을 비롯해 호르몬 분해와 대사, 영양소 저장, 담즙 생산 등 무려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하는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간 기능이 약화되면서 피로감, 무기력함을 비롯해 면역력 약화로 우리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나 진짜 앞 깜깜했죠. 나는 정말 괜찮을 거다. 자부르라고 살았으니까. 근데 막 진짜 막 어머머 이게 뭐야. 내가 왜 지방간이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막 진짜 막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먹는 거를 안 되겠다. 이거 조절을 좀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요. 근데 아드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노력한다 말하는 그녀의 말에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아들. 아무래도 냉장고 점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듯한데 사실 확인을 위해 냉장고를 털어라의 안방마님 박미경 한의사가 나섰다. 네, 어머니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아니 저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왜 그러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제가 냉장고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실례할게요. 긴 말 필요 없이 곧장 냉장고 점검에 나선 박미경 한의사. 과연 자신한 대로 홍영숙 씨의 냉장고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1등 주부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름 깔끔하게 정돈된 냉장고. 그녀의 말처럼 식습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아유. 뭔가 요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안심하려던 찰나 박미경 한의사에게 뭔가 포착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돼지 껍데기로 편육 만들어 갖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썰어놓고 먹는 거예요. 아, 이게 돼지 껍질로 편육을 만드신 거예요? 네. 빻아갖고. 와, 돼지 껍질을 얼마나 고아 놓으셨는지 아주 그냥 벽돌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재료가 되는 돼지 껍질들도 아직 있어요? 네. 서랍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돼지 껍질 발견. 돼지 껍데기. 와, 손수 만든 편육에 언제든 편육을 만들 수 있도록 늘 구비되어 있는 돼지 껍질까지. 아니 그럼 혹시 돼지 말고 다른 껍질도 드시는 게 있어요? 아 북어 껍질. 북어 껍질? 네네. 북어 껍질을 여기 이렇게 튀겨서 간식으로도 먹고요. 네. 내가 반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양념해서. 네. 애들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찬으로도 또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뭘로 드세요? 얘는 간식. 간식? 네. 간식 반찬? 네. 와. 그러면 돼지 껍질을 이 정도 사시면은 이게 얼마 동안에 드시는 양이에요? 금방 먹어요. 금방? 네. 하루? 하루는 아니고 이틀? 이틀? 네. 이틀? 와. 직접 만든 편육에 황태 껍질까지. 껍질이라면 육류, 어류를 가리지 않는 껍질 애호가였는데 제가 무릎이 이렇게 조금 아파요. 무릎이 안 좋다. 또 병원에서 진단이 또 나와갖고 콜라겐 같은 걸 먹으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갖고 네. 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네.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어머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답은 땡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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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이 돼지 껍질의 콜라겐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전체의 10% 안쪽으로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자, 황태 콜라겐은 돼지 껍질보다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고기에서 유래된 거에 비해서는 한 8배 정도 흡수가 잘 됩니다. 안 되네. 근데 문제는 네. 방법이 잘못됐어요. 또요? 네. 어머니 이거 튀각은 기름에 튀기신 거죠? 네. 그리고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얘도 같이 기름에 튀겨갖고 이제 양념을 해갖고 반찬을 만드는 거죠. 그러신 거죠? 네네. 둘 다 기름에 튀겼어요. 그럼 어머니 콜라겐 드시겠다고 열심히 섭취는 하시는데 그 와중에 기름에 튀겼으니까 또 그만큼 기름 흡수가 많아지고 열량도 많아지겠죠? 조리 방법이 잘못된 황태 껍질. 지방간이 악화되는 원인은 네. 열량이 남기 때문에 남는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지방간을 좀 좋아지시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나 만드신 방법이 오히려 더 간에 지방을 쌓이는 쪽으로 된 거예요. 그럼 요즘 결론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론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 미치겠네. 힘들게 했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거 만드시는 이거 진짜요. 시간 엄청 걸려요, 얘는. 나 편육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막 내가 나눠주고. 지방간을 부른 냉장고 속 문제점. 열량 과다를 부르는 무분별한 콜라겐 섭취. 각종 껍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제점 추적. 이번엔 옆칸으로 시선을 돌려보는데 보니까 여기 이런 차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차를 즐겨 드세요? 헛개차예요. 얘도 간에 좋다 그래갖고 헛개 열매하고 헛개 나무하고 같이 데려온 물이에요, 이게. 헛개차를 이렇게 물처럼 드시고 계세요? 네네. 나무 잘라서 이렇게 해서 다 말려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헛개나무 열매. 헛개나무에 헛개 열매까지. 간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헛개차를 끓여 물 대용으로 마셔왔던 홍영숙 씨. 그렇게 하루에 마시는 양은 최소 5잔 이상. 그리고 지금 우리 먹는 것도 이게 지금 헛개차 요새는 몸에 좋은 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엄청 노력하죠. 아이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박미경 한의사의 탄식. 헛개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어머니 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신 이 헛개차가 네. 간에 오히려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좋다는 게 지금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도대체. 일반적으로 헛개는 숙취해소 효능을 지니고 있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약학서인 득배 본초에도 헛개가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돼 있다.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또 숙취를 일으키는 성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암펠롭신이라는 성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 숙취 해소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헛개나무에 알칼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은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처럼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간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어머니 헛개차는요, 가끔씩 우리가 뭐 커피 생각날 때나 이럴 네네. 때 한두 잔 맛으로 드시고 네. 하루에 네. 열매로 4g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한 거예요. 정말 충격이네요. 지방간을 부른 냉장고성 문제점. 간에 무리를 주는 헛개차 과다 음유. 제가 냉장실을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냉동실 한번 볼게요. 과연 냉동실엔 어떤 문제점들이 숨어 있을까? 어머니 이게 뭐예요? 검은 봉지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거는 매운탕 거리예요. 매운탕거리요? 네네. 회 먹고 매운탕 거리 떠갖고 온 거예요. 회 언제 드셨는데요? 어저께요. 어제요? 네네. 어머니 회를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제가 아까 냉장실 보다가 네. 그냥 조금이길래 넘어갔는데 네. 잠깐 다시 봐야 되겠어요. 냉장실 문을 다시 열어젖힌 박미경 한의사. 여기 있네요. 이거 회, 초밥, 냉장실에서 꺼내든 것은 생굴과 초밥 그리고 생선회. 평소 회 애호가였던 홍영숙 씨. 점심으로 간단하게 초밥 한 접시. 저녁엔 혼자서 생선회 한 접시를 뚝딱 해치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뭐 찬 없이도 그냥 잘 드세요? 네. 다른 맛은 다 필요 없고 생선만 있으면 되고 얘만 있으면 돼. 밥 안 먹어요. 나. 어디 뷔페 같은 데 가도 밥은 안 먹어요. 절대. 회만 계속 갖다 먹어요. 문제가 또 돼요? 어머니는 불안하시죠? 저는 안타까워요. 이렇게 날 음식을 드시면은 역시 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간이 네. 해독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소화기관이에요.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 날 음식은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소화기관인 간에 부담을 주고요. 또 날 음식을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독소들의 공격을 받으면 간이 안 그래도 허약한데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시고 간 기능이 떨어진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날 음식은 좀 피하시고 잘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지방간을 부른 냉장고성 문제점. 간에 부담을 주는 날 음식. 한전의 연속이었던 냉장고 점검이 끝나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박미경 한의사.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영상을 하나 받아봤거든요. 무슨 영상이요? 어머니 같이 한번 보세요, 뭔가. 자,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또 무언가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킨입니다. 정말? 이제 또 뭔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 떡볶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이거 조금이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뭘. 자, 여기까지가 저희 어머니의 식습관 고발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어머니 어떠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평상시에 잘 안 먹어요.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을 잡아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네.
어머니 근데 이러한 습관이 네. 뭐 요새 치팅데이라고 해서 하루 정해서 네. 이렇게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하시는데요. 이런 습관이 체중 감량에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 간에는 무리를 주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은 간에 부담이 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 이런 식으로 폭식을 하시게 되면은 몸이 더 쉽게 지방을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니까 지방간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 우리 아들이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뭐 쟤 왜 저래 이랬는데 아들이 제보를 참 잘해줬다라는 생각, 아들한테 고맙게 생각 이렇게 드네요. 지방간을 부른 잘못된 식습관,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폭식. 네, 어머니 제가 와서 문제점만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서운하실까봐 아, 지방간 완화에 좋은 식재료를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잠깐만요. 네. 지방간 완화를 위한 박미경 한의사의 추천 식재료는 바로 대파예요. 간 건강 맞춤 식재료 대파.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대파는 각종 반찬과 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음식 대부분에 필수로 사용하는 향신 채소인데 음식에 단순히 맛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과 섬유질 등 여러 영양까지 더해주는 만능 채소이다. 대파에는요, 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네. 지방을 낮춰주는 비타민 P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지방간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콜라겐 걱정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게 비타민 C거든요. 네. 대파에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어머, 진짜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해먹을 방법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식사하실 때 같이 반찬처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나. 제가 대파 활용법으로 대파 나물을 준비했어요. 간 건강 맞춤 대파 활용법 대파 나무. 먼저 대파는 깨끗이 씻어 뿌리를 잘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찜통에서 5분 정도 쪄준다. 그 사이 양념장을 만들어주는데 대파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된장을 기본으로 다진 마늘, 참기름을 함께 넣고 고루 섞어주면 대파 나물의 양념장이 완성된다. 그런 다음 간 기능을 높여주는 후코이단 성분이 함유된 다시마를 넣어 대파와 함께 조물조물 묻혀주면 간에 쌓인 지방 빼는 대파 나물이 완성된다. 아우, 맛있게 보이네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 대파 나물의 맛은 어떨까? 맛있어요. 이게 사각사각하면서 나물같이 그리고 이렇게 달콤함 이렇게 씹히는 게 맛있네요, 진짜. 네, 식사 때 대파나물만 드시면 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대파 활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아, 그게 뭔데요? 바로 대파국입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내주고 여기에 핵심 재료인 대파를 듬뿍 넣고 끓여준다. 대파를 국으로 끓여 드시면 좋은 점은 일단 익으면서 단맛이 나니까 맛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수용성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잘 우러나와서 어머니 혈액도 깨끗하게 해주면서 지방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10분 정도 끓여 대파의 숨이 약간 죽으면 다진 마늘과 국간장, 고춧가루로 간을 해준다. 여기에도 또 궁합 식재료를 넣을 거예요. 꺼내보겠습니다. 네. 대파국에 들어가야 할 궁합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두부예요. 아, 그래요? 대파국에 두부를 넣으면 어디가 좋나요? 대파국에 두부를 넣으면 대파에 부족한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을
두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돼요. 특히 두부 속에는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또 지방간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요? 자주 해 먹어야 되겠다.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대파국에 넣어주고 3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간 기능 높여주는 맞춤 활용법 대파국이 완성된다. 부재료로 사용하던 대파를 주재료로 활용한 대파국. 그 맛은 어떨까? 맛있어요. 네, 내 입에 딱 맞네요. 어머니 오늘 제가 와서 냉장고 살펴봐드리고 또 지방간 완화에 좋은 이런 식재료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나는 내가 상당히 이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식단 관리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난 후에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앞으로 간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진짜 꾸준히 열심히 잘할게요. 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간 건강 맞춤 식재료 대파.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식이섬유 과다로 인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하루 40cm 정도 길이의 한 대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가 암 환자를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뭔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시간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증상과 병을 혼돈하세요. 특히 암 같은 병은 엄청난 증상이 있을 거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복수차고 뭐 아프고 이런 분 없어요. 이제 저희 병에 오는 암 환자의 100%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우연히 발견,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 간 전체의 70%가 망가져도 나머지 30%만 있어도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기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상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멀쩡했는데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입니다. 예, 간암이 더 무서운 이유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간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간을 갖다가 이제 절개하는 장면인데 저렇게 갈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정상 간세포고 저기 이제 흰색으로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암이 퍼져 있는 장기인데 간암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암이 잘 전이가 되기도 하고 간암이 또 빨리 다른 곳으로 전이가 잘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간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하거나 간 이식을 해야만 되는데 수술이나 간 이식이 불가능할 때 진단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게 수술을 하더라도 다른 암과 다르게 5년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정말 초기일 때 암을 발견하셔서 그 색전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또 여기 생기시면 또 하시고 7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가족들이 항상 그 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런 간도 이게 유전적인 건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유전병이다. 그래서 이 가족에 암이 있으면 다 암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대사증후군이나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전적인 경향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인을 좀 알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간염 복균자다. 아니면 만성 간염 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대두되는 게 이제 지방간에 의한 지방 간염인데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6개월 내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간이 지금은 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방간은 간암의 씨앗이다. 어우. 전 진짜 15년째 지금 지방간을 15년이요? 네. 지금 말투도 충격받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예. 심각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죠.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 막 심각성을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3년 전에 지방간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기분 탓인지 정말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은데도 괜히 기분이 피곤하고 그냥 기분이 이렇게 처지고 아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방간 그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근데 이 지방간이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오늘 처음이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정기검진 받으면은요 초파 검사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여기는 좋고요, 네 지방간 조금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방간 있고요 매번 그래서 지방간 있다고 해서 뭐 처방을 받거나 약을 먹은 적도 없고 갈 때마다 지방간 있고 해서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이제 옆에서 전에 들었지만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뭐 술을 한 잔 하신다고 그러면 아유 나 오늘 안 먹을래 나 지방간 있대 그러면은 야 아이고 나도 있어 그거는 정말 그러면서 먹죠. 아유 괜찮아 이러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지방간은. 박준규 씨는 있으신가요? 지방간? 그럼 있게 생겼지 않아요? 약간 술 좋아하시니까. 지방간이랑 형님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아, 지방간 있으시고로 넘어가요. 네, 있으시고 넘어가요. 아니 있으시고 넘어가요. 그렇다면 이 엄지아재랑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간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 지방간이 있으신 분이 4분이나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방간 환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 환자입니다. 3명 중에 한 보통 지방간 하면 남성분들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지방간 환자 수가 이렇게 보면요. 40대는 여성보다 남성 지방간 환자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50대에 보시면 여성 지방간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대 이상 보면 지방간 환자 수가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게 됩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축적할 수 있는 그게 많아져서 지방간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여성들이 지방간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100개는 우리 선생님도 뭐 분위기가 저희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방간 없으세요, 선생님? 아, 저는 이제 지방간이 있었죠. 그렇죠. 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뭐 지방간의 또 고지혈증에 예,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네.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그때는 뭐 몸무게도 많이 나갔고 간 수치나 이런 게 정상인의 2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방의 간을 빼는 특별한 방법을 연수를 받고 와서 내가 이제 효과를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내가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간에는 지방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세포에 지방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지방간이 될 정도로 그런 환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럼 먼저 과거의 간 검사 결과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상인의 2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화면 보여주시죠. 이영석 엄지의 과거 간 검사 결과입니다. ALT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 수치라고 하는 게 한 65. 많이 올라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방이 많이 있으면 이제 간에 쌓인 다음에 그게 넘치면 이제 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성 지방인데 그게 이제 거의 뭐 400에 거의 400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좀 창피하고요. 저게 이제 인슐린 농도라고 하는 건데 아직 당뇨는 아닙니다. 당뇨는 아닌데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저기 거의 30까지 올라가 있죠. 11이 정상인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야단 맞아야 돼. 아니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지금 이렇게 높으세요? 지금 이 정도 수치거든요, 지금. 예, 창피합니다. 자, 근데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방법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지방을 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건강한 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사 결과는 어떤지 저희가 또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어떻게 해봐? 대박! 어떻게 해봐? 이야, 완전 다 정상.
정상으로 돌아왔어. 사실 저도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 하는데 저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식이와 생활습관병이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어떤 특별한 의사 선생님 때문에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예, 간에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간에 붙어 있던 그 지방들이 정말 좀 떨어져 나간 건가요? 그렇죠. 지방이 이제 이 정상 간세포에 끼어 있던 지방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방간이 왜 간암의 씨앗이 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을 보여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대놓고 저희가 왜 약간 곱창집 가면 나오는 그 썰어주는 간 있잖아요. 그 간이 지금 이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 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소간이죠. 남편에서. 이쪽에 있는 간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시죠? 네. 색깔도 이렇게 갈색으로 돼 있고, 빨갛고요. 예, 이게 정상간입니다. 정상간. 건강한 간이에요. 이제 이 안에 들은 것은 뭔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방간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옇고 뭐 이런 느낌? 예. 자 열어주십시오. 자, 선생님. 보시죠.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입니다. 아니 왜? 뭐야 저거 뭐예요? 아니 제 간이 지금 그렇게 노랗다는 거잖아요. 정훈 씨는 자켓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벗을래 이거. 아니 근데 이 지방 지방간을 입고 다니네.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저 정도 색깔이면? 지방간이라는 건 이제 정상간에서 5% 이상의 지방이 끼게 되면 그걸 이제 지방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이제 침착이 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게 되는 경우는 간의 크기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얼굴도 뭐 노랗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간에 지방이 쌓이면 색깔이 저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게 지방 색깔이 노랗습니다. 일이야.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지어낸 것 같잖아요. 너무 좀 극단적이고.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준비하신 그 간의 사진이 예, 있을까요?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어머 진짜 그렇네. 실제로네요. 어머 예. 진짜 그렇다. 저거는 사람 간 맞죠? 예, 이건 이제 사랑간을 이제 촬영한 건데요. 지방간이 더 통통하네요, 정상간보다. 그렇죠. 지방간이 지방이 껴서. 지방간이 심해지면은 좀 크기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뭐 한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지방간이 있다고 하셨고 또 지방간이 간암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저 지방간이 간암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좀 더 진행해서 지방간염이 되면 간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손상된 간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 식으로 딱딱해지는 거를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자, 자, 보시죠. 좀 이렇게 모양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까지만 삶고 여기는 삶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삶고 나온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게 간 전체가 간경화가 되면 문제지만 간은 기능이 워낙 그 재생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정상 간의 3분의 1만 이렇게 남아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 이런 표현을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침묵의 전혀 그냥 나타나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경화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한 20에서 25% 정도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간 경화면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간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딱딱해지면 이 부분은 아예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간은 불가사리처럼 네. 그 스스로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 남아 있으면 그 간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아까 간경화처럼 죽어버린 간세포가 죽어버리듯이 그러면 불가사리도 회생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간도 이미 이렇게 너무 많이 나빠지고 이렇게 굳어지면 회생이 안 되니까
그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간이 있다면 그 간을 소중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간에 이제 지방이 쌓여서 저렇게 노랗게 되면은 뭐 이제 간암이나 간경화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간경화나 간암이 생기기 전에 다른 병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색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병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서재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은 정말 많은 작용하거든요. 한 500가지 작용하는데 호르몬 작용도 하고 면역 작용도 하고 또 우리가 해독 작용 있죠. 우리가 이물질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처리하냐면 우리가 화학 공장이라고 하듯이 간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데 지방간이 있으면 그 지방이 낀 간은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거기는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위험이 한 3.5배나 증가하고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3.3배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우리에게 간 건강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이제 신호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 지방간 정도는 뭐 가볍게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있는 지방만 뺀다면 간암으로 달려가는 길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간암 막는 길은 지방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지방간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동맥경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막 그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그 정말 그래서 빨리 초기에 발견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3년 전에 한번 그 검진을 받고서는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검진을 안 받았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간 검사를 어떻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간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간을 한번 진단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 기능 검사 하셔야 돼요. 간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는 일단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이 얼마큼 돼 있느냐 작동하느냐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초음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이게 진짜 지방간이 해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 검사만 해서 나는 정상이래.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 저기 정상이면 안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진짜.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고 딱 보고 정상이야. 아이 관리 잘했어. 네. 다행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여기 우리 뭐 건강검진 하면 수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상 아니 꼭 거기에 이렇게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 수치 써 있잖아요. 정상 아니면 당연히 우리는 안심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뭘 딱 검사했더니 딱 답이 나온다. 진단이 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ALT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특히 또 감마 GTP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마 GTP는 뭐 여러 가지 장기에서 나오지만 주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아주 민감하게 올라가는 검사입니다. 그 ALT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ALT는? ALT라는 게 이제 AST, ALT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아까는 제대로 뭐 간 보여주시더니. 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 그물망으로 된 바구니가 우리 이제 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물풍선들이 정상 간세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포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수조가 우리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예쁜 간세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세포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정상 간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세포가 이렇게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압박을 줘서 정상세포를 이렇게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심할수록 많이 터지겠죠. 그러면 이 혈액 속으로 이 빨간 효소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이게 간 수치가 올라갔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수치가 40까지 정상인데 한 55나 뭐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40보다 아주 높지는 않구나라고 해서 1년 뒤에 다시 검사하시면 잘 보시면 계속 남보다 15 정도는 더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걸 1년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해석하실 때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시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에 쌓인 지방으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세포에서 효소가 빠져나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간뿐만이 아니라 간 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다양한 효소가 혈액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간 수치. 이 간 수치를 통해 간의 이상을 체크할 수 있다. 이게 간경화가 됐으면 저럴 때는 어떻게 이제 되나요? 이럴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되면 이게 더 많이 터져서 네. 혈액 속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이건 네. 죽은 간세포잖아요. 네. 이 안에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무 많이 진행해 버리면 오히려 그 간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 속에 이 수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란 얘기네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지방간은 거의 증상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관리를 해야지 간경화나 간암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드디어 알려주신 건가요? 지금 느낌을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냥. 벌써. 지방간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간에 기가 모여 있는 곳을 혈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위치는요, 그 명치하고 배꼽 사이에 반에서 이 가슴에서 갈비뼈 2개 정도 내려오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요. 거기 이곳을 눌러봤을 때 가볍게 눌러봤는데도 통증이 느껴진다. 특히 오른쪽에 많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많이 좀 피곤하셔도 간의 경락이 조금 예. 전 아픈데요? 아, 뭐야? 왜 이러지? 오른쪽이 아프네. 오른쪽이 간이래잖아요. 지방간. 오른쪽이 간이야. 오른간. 왜 이러지? 여기가 막 거부룩하면서 애가 좀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뻐근해. 자, 저희가 이제 눌러보기만 해도 지방간인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분명히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이 간에 낀 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비법이 뭔가요, 선생님? 네, 바로 이 안에 네. 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의 생강? 아우, 생강을 이렇게 콩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강을? 아니요, 아닙니다. 그 먹지 말고 간에 양보하세요. 생강으로 간을 찜질해 주는 겁니다. 찜질? 아니 뭐 간이 배 밖으로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좀 찜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찜질을 해요? 그러니까요. 생강으로 찜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방법을 지금 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우리 안정훈 씨 지방간 있죠? 네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찜질 들어갑니다. 좋아요. 간에 낀 지방을 말끔하게 빼줄 생강 찜질법 지금 공개합니다. 내가 지방간인지 아닌지 아까 알아봤던 곳, 그 김은혈, 이 혈자리를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생강 찜질의 방법인데요. 그 김은혈이라고 하는 게 간의 기운이 소통이 잘 되고 그 간의 혈액이 충분하게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이 자꾸 끼는 그 지방이 자꾸 끼게 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강으로 그 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칼로 생강을 편으로 이렇게 썰어놓고 그 썰어놓은 이 편을 면 보자기 같은 면포에다가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1, 2분 정도 가열을 시키면 이 생강이 따뜻해지겠죠. 이제 그거를 이 김은혈 혈자리에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찜질을 해주는 효과이죠. 네. 간에 지방을 빼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생강 찜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침대에 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면 참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혹여 이제 렌즈에다가 조금 더 오랫동안 하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옷, 그러니까 얇은 옷 같은 거 위에다가 면 올려놓으셔도 40수 정도. 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혈자리 잡은 아까 자기 여기, 여기, 여기가 아파요, 이쪽.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찜질팩을 이렇게 올려놓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냥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열기가 좀 식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간이 좀 저기 하면 쉬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올리고 있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누워있고 쉴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혜리 씨 말이 맞는 게 저희가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정말 피곤할 때는 입원하는데 그 입원의 의미는
누워 있게 만든다예요. 누워야 간이 쉴 수 있고 그쪽으로 혈액 공급도 되고 또 링거를 또 맞고 있어야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물의 중요성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움직이고 쉬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이 생강찜질은 그러면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매일 하면 매일? 참 좋겠죠. 그런데 매일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뭐 몇 번 안 됐지만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지금 눕자마자. 그 간에도 좋겠지만 지금 네. 심리적으로도 이 생강의 향이 싹 올라오면서 여기 따끈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죠? 네. 기분이 막 기분이 생강생강하죠, 막. 자, 근데 왕혜봉 원장 이 생강찜질이 이 간의 지방을 빼주는 것 외에도 이 간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 생강하면은 우리가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생강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아궁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불을 지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신을 훈훈하게 해주면서 지방을 잘 태워줍니다. 사실 우리 이 신체에서 숨이 잘 들어가야지 영양 공급도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는데 이 혈자리에다 딱 이렇게 대게 되면은 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이완해주고 릴렉스해주기 때문에 숨이 더 잘 들어옴으로써 몸이 전반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간의 피로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망가지는 간. 당신의 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간의 기름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을 알아보고 싶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양혜승 씨와 안정훈 씨의 간에는 왜 지방이 쌓이게 됐는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간 상태가 어떤지 우선 검사를 좀 해봤거든요. 검사를 해봐야지 알잖아요. 두 분이 지금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양혜승 씨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돼? 저 안 좋아요. 정상이잖아. 나쁘지 않아. 나는 막 엄청 높게 설명 좀 해주시죠. 괜찮다는 얘기죠, 지금 저. 지금 높긴 높지만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좀 비만도라든지 평소에 주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 늘한 거지. 근데 양혜승 씨는 본인의 간 수치를 알고 계셨었나요? 그 전에도 좀 검사를 많이 해보셨었나요? 네, 했을 때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좀 몰랐죠. 간 상태가 심각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 수치만 보면. 그런데 어떤가요, 선생님? 예, 뭐 믿으면 안 보시다시피 돼. 혈액 검사가 높진 않은데 아직 검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심각할 것 같아요. 좀 지방간이 많이 껴있고 폭식, 막 생체 리듬이 많이 안 맞다 보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한 40점? 간 건강에 자신 없던 양혜승.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상태를 진단해봤는데 그녀의 간 초음파 검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초음파 검사 꼭 하라고 그랬죠.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양혜신 씨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아주 고도 지방간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정상간을 보면은 또 거기 가운데 보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간에 있는 혈관이나 문맥 같은 게 정상적으로 보여되고 그 밑에 보면 또 하얀 띠 같은 게 있죠. 이게 우리 횡격막이라고 해서 가슴과 복부를 나눠주는 경계막이에요. 근데 지금 양혜신 씨 같은 경우는 많이 하얀 편이죠. 왼쪽에서 거기다가 지금 혈관이 눌려서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게 밑에 있는 횡격막이 안 보일 정도로 지방이 쌓여 있어요. 어디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몰라, 횡격막. 이렇게 횡격막이 안 보이는 정도의 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고도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저기 횡격막이 지금 간이 횡격막 앞으로 커져가지고 횡격막을 가리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간이 있으면 여기 밑에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보이죠? 오른쪽? 여기 지방이 많이 쌓여. 지방을 덮어버린 거죠. 초음파가 못 들고 못 들고. 근데 그래서 고도 지방간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냐에 따라서 경도, 네. 중등도, 고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고도 제일 높은 거네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그 ALT가 ALT는 낮지만 사실은 45지만 여기에서는 지방간이라기보다는 지방간염이라고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ALT가 낮은 이유가
이제 그 안에서 간 안에 그 효소가 많이 안 터져 나온 거죠. 구조적으로 터지진 않았지만 간의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저는요 진짜 저기 피 검사 있잖아요. 네. 그걸로만 계속 받아왔거든요. 초음파를 요번에 받아갖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 ALT만 떨어졌다고 나는 이제 해방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술 먹고 막. 맞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이 선생님도 완전히 그냥 오버해서 다 빼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안정훈 씨도 누굴 위로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본인께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남을 좀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안정훈 씨 검사 결과입니다. 보여주세요. 3년 전에 지방간을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기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고 정상인데요. 뭐야, 혈액 정상이네. 정상이 못 믿겠어 이제. 그래서 안정훈 씨 이렇게 뵈면은 네. 체형도 비만하지도 않고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한 체격으로 보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혈액 검사도 정상으로 보이셔가지고 초음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3년 전에 지방간을 진단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초음파에서는 지방이 남아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예감이 들어서. 자, 초음파 검사 결과를 과연 보겠습니다. 나름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먹는 거 조절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되죠. 간 초음파 검사를 받은 안정훈.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자, 췌장 두부. 그런데 검사를 하다 깜짝 놀라는 선생님. 과연 안정훈의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초음파 검사 결과를 과연 보겠습니다. 뭐가 보여? 횡격막 보인다. 횡격막. 근데 예, 맞습니다. 일단 횡격막이 보입니다. 예. 보이고 담낭도 보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색깔이 하얀 정도가 부분적으로 하얗지 전체적으로 아까 양희 씨는 하얗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가 되면 초음파 소견상에서는 경도의 지방간이다.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까지 간에 지방은 남아 있다. 그래서 경도 지방간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한 원인을 알아야 지방을 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짓거리 했는지 알아야만 된다면서요. 네, 뭐 이제 지방간은 가장 중요한 게 식이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들을 먹느냐, 그걸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그리고 어떤 시간에 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의 종류와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교정만 해도 지방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검증 들어가야죠. 좀 두 분이 도대체 간에 뭘 어떻게 해갖고 뭐를 간에 먹였길래 이렇게 된 건지. 좀 고도 지방간 진단 받았어요 네. 지금요. 네.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 전 진짜 술을 좋아해요. 술 좋아해요. 난 진짜 술 많이 드셔요? 전 웬만한 남자분들 저한테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소주 마십니까? 예, 소주를 좋아해요. 주량이 소주로 몇 병 정도? 한 앉은 자리에서 뭐 5, 6병. 그래야지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난 그래서 어쩔 때는 술 먹기 싫어. 나는 안 취하고 남들은 다 취해갖고 가니까 먹기 싫어. 아니 근데 술을 그걸 좋아하시는 방치했지. 분들이 간 해독 능력이 뭐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술을 뭐 그렇게 마시면 아니 정말 간이 그렇게 노랗게 잘 안 취해요. 사실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술을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술이 꿀보다 달다고 그러세요. 맛있어요. 끊기가 힘드시면은 줄이시기만 해도 양이나 횟수를 줄이시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론 이제 예외지만 남자 여자 기준이 좀 다른데 남자는 하루에 소주 4잔 이하, 여자분들은 2잔 이하로.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마실 거면 아예 술을 입에 안 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간을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술을 드시면은 최소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는 간을 좀 쉬게 해주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나는 술이 안 취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술에 강하다는 얘기는 술을 분해시킨 효소가 많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술에 의한 독성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술이 세다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맞아. 선생님, 저는 근데 제가 3년 전에 그 지방간 진단을 받을 때 그때는 술을 하나도 안 할 때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지방간을 받았고 요즘은 조금 하는데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아까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간이 크게 이제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과 관계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통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요? 80%는 비알코올성인데 80%? 안정원 씨처럼 뭐 가끔 술을 먹어 이래가지고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되지는 않죠. 중요한 건 이제 술보다 나쁜 음식이라는 얘기죠. 네, 음식에 의해서 지방이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예. 그 음식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규 씨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술이 제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간에. 저희는 80%가 그래, 알코올성이고 그렇지. 비알코올성은 한 20%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쵸. 예. 간에 더 술보다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요? 술보다 위험하다? 지방간의 주범이 되는 음식의 정체는?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술은 없습니다. 네. 안정훈 씨가 즐겨 먹었다는 음식들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건지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엄지에 라면 안 돼, 라면! 아니 근데 저거는 지금 누구나 즐겨 먹고 좋아하고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계속 그렇죠. 먹는 건데 이게 술만큼 좋지 않다고요, 간에. 술보다도 더 안 좋다는 거지. 게다가 훌륭하네요. 과일도 있어. 아니 안정훈 씨. 네. 아니 이게 정말 라면, 밥, 빵, 과일이 있어요. 네. 아니 얼마나 즐겨 드시던 건가요? 저는 저 4가지를 다 즐겨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라면은 저희 모친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냥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 드시고 누나도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자들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게집 가갖고 이제 라면을 몇 봉지 사다가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박스로 뭐 종류별로 들여다 놓고 구멍을 뚫어서 그냥 거의 주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그때 추억 때문에 지금도 라면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빵은 제가 또 빵돌이라고 불릴 만큼 빵을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모닝커피에다가 빵을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는 과일을 먹죠. 아니 근데 이게 지방이란 거는 뭔가 막 기름기가 되게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잖아요. 삼겹살 막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뭐 라면, 밥, 빵, 과일 이거는 이게 정말 지방을 쌓이게 한다고요? 왜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에서 지방이 생기냐 하면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에서 대사가 돼서 이제 어떤 글라이코겐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더 많아지면 이게 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지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몸에 저장하는 지방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면서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가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걸릴 확률이 남성은 약 1.7배, 여성은 약 3.8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걸렸다. 그럼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다른 음식들 뭐 라면, 빵, 뭐 밥은 이해가는데 다 간에 좋을 것 같은 과일이 있다는 게 좀 우아하고. 과일이 물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인데 네. 이거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일 안에는 과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지방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건강하시려면 과일이 아닌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럼 예. 과일은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식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과일을 식후에 먹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먹으면은 그만큼 간이 그걸 분해시키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간에 해롭습니다. 이 지방간이 평소에 정상인보다 2배나 안 좋았던 우리 이영석 선생님께서 극복을 하셨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비법을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 15년 된 지방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네, 저처럼 얼마든지 지방간 뺄 수 있습니다. 지방간 뺄 수 있습니다.
바로 채소를 따뜻하게 먹어라. 채소를 따뜻하게 먹어라? 채소를 따뜻하게 먹어? 채소는 신선하게 쑥쑥 먹어야 되는데? 삶아 먹나? 간의 지방을 빼려면 채소를 이제 생으로 먹게 되면은 거기에 소화하면서 위 점막이라든지 간을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또 채소 안에 들어있는 이 많은 섬유질이 대사 과정에서 간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따뜻하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음이요? 이제 말씀하셔요. 투비 컨티뉴. 아니, 언제 다음이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거죠? 예. 중요한 건 간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지 않고 기름기를 쫙 빼려면 채소를 따뜻하게 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채소를 따뜻하게 먹어야 좋은 건지 이 안에 그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먹고 극복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걸 챙겨 먹고 네. 그 많은 환자들한테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3, 4일만 지나도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느껴요. 일단 뭐 변이 좋아집니다. 변이 좋아지고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인사받아요. 얼굴 맑아졌다. 중요했냐며. 한번 꼭 해보십시오. 얼굴 이렇게 맑아졌어. 당장 내일부터 해보고 싶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셨다니까 그러니까요. 더욱더 뭐 왠지 신뢰가 가고 따라하고 싶은 바로 그런 건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공개하겠습니다. 엄지의 뭐야? 아니 따뜻하게 먹어라 해서 뭔가가 특별한 게 나올까 했더니 뭐 호박 수프? 토마토 스프 같기도 하고 토마토 스프인가? 야채 뭐예요, 그게? 네, 이제 제가 지방간을 극복한 이제 스푼들인데요. 네. 이거는 간 다이어트 스프이고요. 네. 이거는 채소를 구운 겁니다. 이 간 다이어트 스프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생이 예전에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던 이제 치료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고 또 해독 기능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채소에 있는 천연의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 축적은 막고 간세포를 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채소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뭐 파괴되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채소를 가열했을 때 파괴되는 비타민도 있지만 항암 효과가 있는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익혔을 때 더 증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다이어트 스프하고 이 채소 구이는 가열했을 때 지방을 배출해주고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채소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간의 지방을 쏙 뺀다. 간 다이어트 수프 만드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간에 이 기름을 쏙 빼준다니까요. 네. 저 지방간 없애려면 부지런히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 뭐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 아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준비된 거는 이제 이 감자, 마늘, 대파, 토마토 그리고 이제 양파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가열할수록 3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마늘의 항암 성분인 S-알리스타인이라는 성분도 60분 정도 삶았을 때 항암 효과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이렇게 냄비에 넣고요. 대파, 마늘 들어가고요. 감자가 대파, 마늘.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양파하고 좀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넣고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야채가 물에 잠길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딱 야채 이게 높이만. 물에 자작하게 잠긴다는 말 맞습니다. 아시죠? 자작하게. 자작하게. 야채 스프 같은 거 집에서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네. 대부분이 팔팔 끓여서 드시는데 이 간 다이어트 스프는 약한 불로 절대 90도가 넘지 않는 팔팔 끓지 않는 불로 해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를 그 채소들 다 넣고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끓여야 돼요? 약불로? 중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불. 두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저희가 네. 녹화 들어가기 전부터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완성이 돼 있는 건데요.
자, 오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드럽게 먹으려고 예. 그렇죠? 이제 흡수력을 최대한 높은 아, 거죠. 흡수력. 예. 자, 여기다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금 잡으시고. 잘 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유리로 만든 용기가 좋습니다. 아, 예. 꼭 토마토 스프 같은 느낌.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네요. 색깔도 너무 고와요. 토마토 주스 약간 진짜. 근데 왕혜문 선생님, 이렇게 채소를 가열해서 갈아서 먹었을 때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간을 좀 쉬게 하면은 사실상 간 자체가 해독이 잘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간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식사를 많이 좀 끓여서 삶아서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흡수력이 다르다는 거죠. 생채소를 그냥 그대로 먹게 되면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흡수율을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삶게 되면은 60%까지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삶아서 갈아서 먹게 되면은 무려 90%까지 우리가 흡수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몸이 지쳐 있거나 힘들 때, 특히 이 간에 문제가 있으실 때는 갈아서 삶아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채소구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 수프보다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버섯 종류라든지 가지라든지 뭐 좀 자극성 있는 마늘, 양파 같은 거는 생으로 드시기가 좀 곤란하시잖아요. 위점막이나 간에 또 독소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올리브유라든지 기름을 한번 두르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시면 돼요. 소금, 후추 이런 건 안 하고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 간을 해독시켜주고 쉬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맛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음식. 예. 간의 기름을 빼고 암을 예방하는 간 다이어트 스프 그리고 채소구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스프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꽤 맛있는데요, 이거? 토마토죽 스프 맛이 나죠? 토마토죽 같아요. 어머,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어. 마늘이랑 대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개운한 맛이 있어요. 개운해.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어머. 이렇게 먹으면 한 끼 내겠는데요? 저는 이제 채소 스프는 한 200cc 정도 아침, 점심이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먹고요. 채소구이는 뭐 다양한 채소를 좀 구워 드시면 되고요. 아침에는 이렇게 먹고 이제 밖에 나와서는 한 끼는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식 먹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끼는 이렇게 먹고 예. 한 끼는 또 일반식으로 먹고 그러면은 저녁에는요? 지방간을 빼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2끼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채소 수프하고 채소 구이를 이제 매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간 건강을 팔팔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816 법칙입니다. 816 법칙. 예. 들어보신 분 계세요? 816 법칙. 815는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815는 익었는데 816은 뭐죠? 요즘 이제 식이요법 다이어트에 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첨가해서 이 먹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네. 8시간 안에 모든 먹는 걸 끝내라는 얘기예요. 8시간. 8시간 안에 끝낸다고? 그러니까 눈 뜨고 8시간 안에다 먹는 걸 아니 끝내라. 뭐 그건 관계없어요. 하여간 첫 음식을 먹고 나서 마지막 음식을 먹을 때까지 시간을 8시간 안에 끝내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8시간 내내 먹고. 그리고 이제 16시간은 네. 간과 위를 쉬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 한 10시, 11시쯤에 아점을 먹고 네. 그죠? 그리고 만 5시, 8시 그 사이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에 나눠서 한 끼 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중요한 건 저녁은 가능하면 해지기 전에 먹어라. 우리 왜 그런 9 to 5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9 to 5. 예, 그러니까 일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게 딱 8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하는 그 시간 안에 식사를 어떤 식으로든 끝을 내고 나머지 시간은 수면하고 쉬는 거하고 이쪽으로만 하면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간에 지방 끼는 것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 다이어트 스프에는 이제 소금 같은 이런 성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상할 수 있어요. 원래 좋은 음식은 빨리 상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보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이제 냉동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한 3일 정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만드시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간의 지방을 빼기 위해서
혹시 절대 먹지 않는 음식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 좋은 걸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음식들, 특히 사 먹는 음식들은 안 좋은 게 많죠. 일단 뭐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고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리된 음식들을 피하고 그중에서도 육가공식품들. 저는 지금도 뭐 햄이라든지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육가공식품을 안 먹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 아까 그 야채 이렇게 먹어보고 맛도 있고 다 좋긴 한데요. 참 슬픈 게 제가 좋아하는 술, 고기, 밥 이런 거 진짜 먹지 말라니까 진규는 떡당해. 진짜 떡당해. 떡당해. 정말 똑당하시기는 정말 멀었고요. 정말 따라할 수가 없네요. 저 애교는. 네. 요즘 또 피로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떡해요 이거? 뭐 예전에는 여기저기 뭐 제 노래처럼 서울 대전 찍고 다녀도 뭐 거뜬했고요. 그땐 좀 어렸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 그리고 요새는 사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몸이 무겁고 되게 많이 지쳐요. 그리고 보통 지금 제가 수면이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바쁘다 그러면 2-3시간? 그리고 조금 더 바쁘다 그러면 3일에 한 4-5시간. 진짜로? 그러니까 가장 제게 힘든 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게 아마.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는. 네, 뭐 검사 결과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 만성 피로가 있는 경우는 우리 김혜연 씨의 간이 위험한 상태를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신호인가요? 그렇죠.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주부님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막 개운치 않다, 상근만근. 무겁다, 아우 상근만근이다, 노곤하다, 늘어진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만성피로 환자 중에 5명에 1명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만성피로가 잘 해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만성피로가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떤 큰 그 질병이 증상은 아닌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시는 게 조금 더 걱정인 게 몇 년 전에 많이 좀 아프셔서 유서까지 쓰셨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10년 전 제가 한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우연하게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랑 둘이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를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촬영팀 다 내보내시더라고요. 다 나가 있고 김현 씨 신랑분만 2분이 앉아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더니 김현 씨 그 머리에 종양 2개 있어요. 2개 발견됐는데 그 물론 뭐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면 뭐 여기를 뚫어서 머리를 뚫어서 호의를 싸야지 된대요. 이 혈관을 못 찾으면 언제 쓰러질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김혜연 씨 뭐 생각하고 계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울었던 거를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 남편밖에 모르기 때문에 혼자 뭐 숨어서 왜 아이들이 또 모르니까 또 엄마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봐 말씀도 못 드리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바닥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아이들 앞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 앞으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제 마음을 써서 글을 남겼죠. 근데 글을 쓸 때 보니까 너무 일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도 없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밟혔고 지금까지도 저희 친정 부모님 저만 보고 사시는데 엄마 아빠가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사실은. 한참 지난 얘기인데. 지난 얘기니까. 예, 지난 얘기인데도 얘기니까. 이렇게 그때 되면 이렇게 욱욱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수술 날짜 받기 며칠 전에
S대 큰 병원에서 전화 오셨어요. 혈관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술 안 하고 정말 치료받고 그리고 또 뭐 건강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예. 그때 우리가 다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나네. 예. 그때 얼마나 많은 이제 생각을 했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울었던 장면을 다시 얘기할 때는 그 생각이 그대로 다시 들어와서 그 감정이 또 다시 나오니까 어쨌든 큰 병을 뇌종양이라는 이제 큰 병을 잘 이겨내서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났지만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체크타임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모든 병이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김현 씨도 뭐 가족력이 좀 있나요? 네, 저희 집도 내적으로 가족력이 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뇌경색이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또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약을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고요. 김혜연 씨 어머님이 아마 당뇨 고지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분들은 간 손상이 더 잘 올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제 간 질환이 생기면 또 반대로 이것도 심장 질환, 고지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장 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실제로 그런 게 부모님한테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만성 피로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부모님 봐서도 결국은 만성 피로는 간 질환의 그 위험군이 본인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 씨가 이제 가족력으로 이제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 만성 피로가 있어서 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간 손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여태까지 대부분의 그 심한 간 질환은 사실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냥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간이 손상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지방간입니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약 5%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간에 침착이 된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왼쪽이 정상간이고요. 오른쪽이 지방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색깔을 봐도 정상간은 이렇게 붉게 선홍빛으로 건강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지방간은 노랗게 기름기가 끼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간 조직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방간의 조직 사진을 보면 둥그렇게 이렇게 하얀 물방울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간세포의 기름 덩어리가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지방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최근에는 술을 안 마신다고 하더라도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을 방치를 하면 이게 지방간염, 지방간경변, 간암 뭐 이렇게 수많은 질병이 몰려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술을 전혀 안 마시거든요. 전혀 안 해요?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1도 안 해요. 그래서 지방간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라는 말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간이 안 좋은 거는 아닌지 간 검사도 해봤다고 합니다. 간 건강도 잘 나왔으면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SGOT하고 SGPT는 효소예요.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이 수치가 높다면 간세포가 많이 파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액 검사상에서 이 수치들이 높다면 내 몸에서
간세포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김혜연 씨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 정상으로 나와서 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요 수치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지혈, 당뇨, 가족력 있는 이제 지방간 고위험군이었지만 워낙 바쁜 스케줄 속에서 관리를 그나마 잘해서 예, 건강이 좋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예, 과연 김혜연 씨만의 비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아,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예. 저기 어디예요? 저희 아침 이제 헤어샵인데요. 벌써- 아침 일찍 아침 일찍부터 또 일이 시작되는군요. 이동하면서 먹으니까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다른 연예인들보다 스케줄도 많지만 새벽 진행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제 헤어나 메이크업을 담당해주는 선생님인데 막 새벽 막 4시에도 나와야 되고 막 3시에도 심지어 뭐 밤 12시에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저분들도 만성피로 그럴 거예요. 그죠? 같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증상이에요. 네. 지방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날 지방을 가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체력이 제일 좋아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바쁘다 그럴 정도면 진짜 바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제 2의 집. 와, 진짜 럭셔리하다. 와. 이거 연예인들의 로망 그 끝판왕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차에서 있을 때 시간이 더 많아요. 저 수납 공간에 제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있어요. 우와, 우와, 옷걸이에 저렇게. 드레스룸이야 뭐야 이거. 손닦기서부터 과일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식사하시나요? 저 비행기에서나 기내식인가? 저는 차량에서 거의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랑 조금 집에서 여유 있는 시간 외에는 거의 차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책을 보고 대본을 보고. 차의 건강 상태는 되게 좋은 걸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정말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것 뭐 당근, 샐러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쌈 다시마, 그리고 여기 뭐 블랙 올리브나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토마토 몇 알, 낫또, 계란 두 알은 꼭 먹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시다. 도시락까지. 저번 한번 읽어가지고. 아, 이제 그러니까 대본 보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식사하시면서 모든 이거 보시면서. 대본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계속 멀티예요. 네, 김혜연 씨가 차 안에서 직접 싸온 도시락을 드셨는데요. 뭐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U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지방간을 또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간의 해동을 돕는 메티오닌이 풍부해서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싸우신 김혜연 씨 도시락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요? 네네. 축구 경기를
아버님이 8순이 넘으셨다고 그러시지 저희 않았어요? 아버지 80 지금 2세 되셨어요. 뛰었어? 오늘 운동했어? 그럼. 아 진짜 했어? 그럼. 근데 어떻게 할만했어? 아, 좀 어렵지. 어려워도 그냥 견뎌내 왔어. 오늘 뭐 했어? 골키퍼 안 보고? 골키퍼도 보고. 다친 데 없지 아빠? 안 할 수가 없지 뭐. 너무 정정하신데요? 날랐어? 날리지 못했는데. 아, 선전자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인천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오고 내가 12월 연말에는 혜인이를 꼭 데리고 가서 우리가 저 막년회 잔치를 그 노래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 인천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 다 알아, 혜인이를. 제가 그때는 무료 봉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께서 행사비 안 줄 거 아니에요. 아니 공짜입니다. 네. 건강하시라고 후반전 노래합니다. 하나, 둘, 셋. 즉석 행사다. 아, 너무 좋아하시겠다. 인생 후반전 뱀이다. 몸에 자꾸 맞떠줘. 그러니까 저런 그 일도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돈은 안 받지만. 아버님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너무 뿌듯하시죠, 사실.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가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빠가 최고랍니다. 와. 우리 아버지들이 최고랍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벌써 축구 한 게임 뛴 정도인데, 그죠? 네. 엄마랑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엄마랑 가끔 방송하니까 엄마가 나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빛내주셨고 엄마는 물을 되게 많이 드신다. 난 물 많이 먹어. 물 많이 드시는 게 좋대요. 네, 약 먹어도 입에 한 병 가지고 모자라. 물을 약 먹을 때 왜 아니면 물 노래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외에는 물을 너무 안 마셔. 아빠 물 안 드시구나. 아빠도 약 먹을 때는 많이 떠가지고 하라 그래도 말 안 들어 요만큼 떠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약 3봉투지를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약 많이 좀. 그나마 약 먹을 때 물 먹어. 내가 그래서 아버지 듣는데 그랬어. 아우 혜윤이가 아빠 닮았나 봐. 물 안 먹어 걔도. 저희 아빠도 물을 안 드세요. 어머니가 물전도사네요. 엄마 항상 이런 물을 갖고 다니시네. 난 야 이거 물을 가방에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무거워. 그렇지 그렇지. 야 물이 한 짐이네. 아니 물 이렇게 드시는 게 좋대. 근데 내가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오늘 나 물 딴 건데 요만큼 먹었어. 방송에서 이 물 한 모금 먹었잖아. 체크에 불이 왔어. 김혜연 씨 물을 참 안 드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간이라고 하는 장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물을 많이 끌어다 쓰는 장기예요. 간에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분이 부족하면 간이 글리코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혜연 씨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지금 건강한 간을 더 잘 건강하게 지키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엄마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 콜라겐 간에 좋고 막 필요하잖아. 밀크시슬이거든. 밀크시슬? 내가 챙겨 먹는 것들이야. 먹어 요즘에. 이게. 그런 게 온다고 50인 저기 되니까. 그러니까. 밀크시슬 아까 아, 드셨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요, 이제 밀크시슬에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크시슬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밀크시슬은요, 국내에서는 엉겅퀴가로 잘 알려진 국화과 식물인데요. 씨앗에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독일에서는요, 실리마린을 간 경변증, 또 간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간 질환의 보조 치료제로 또 승인을 해서요, 간 질환 치료에 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밀크시스 속에 있는 이 실리마린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 손상을 막고요. 그리고 간 세포도 보호해주고 재생을 시켜서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또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 경변 그리고 간암 이런 간 건강이 무너지는 첫 단계가 바로 지방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밀크시스 속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기능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은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이 간 수치 감소에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현 씨, 네. 이거 밀크시슬 네.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드신 거 아니면? 제가 10년 전쯤에 그 뇌종양 진단을 받고 네. 좋다라는 건 많이 찾아먹게 됐어요. 근데 주위 동료분들이 되게 건강을 챙기는데 되게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위에 저를 챙겨주는 언니가 이거 한번 먹어봐. 밀크시스 먹으면 피로에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몇 가지를 깐깐히 챙겨 먹긴 했는데 그거를 먹은 다음부터 이제 뭔가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덜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간에서 관리를 안 하면 간이 뭐 딱딱해지는 간 경변도 갈 수 있고 또 그 다른 병으로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러면 밀크시슬 속에 이 실리마린 성분이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건 결국 이제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밀크시슬 속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은요, 간 해독을 돕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키게 돼서요, 간 경변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건강한 쥐에게 실리마린을 투여하고 또 글루타치온 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요, 5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방간을 이제 계속 방치하면 심각할 경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암이 제일 걱정인데 간암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밀크시슬에 실리마린 성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실리마린의 주요 성분인 실리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부긴 하지만 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세포 주기의 진행을 막아서 간암에 대한 항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밀크시슬이 이제 간 건강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드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기분인지 지금 이수지 모르겠어요. 씨보다도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저도 계속 와 진짜 젊으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기분 탓인 건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가벼워진 거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김혜연 씨가 간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뇌경색,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가족력도 있고 그다음 뇌종양을 앓으셨던 그런 과거력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방간이 앞으로라도 생겼는데 모르고 방치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병들이 우리 김혜연 씨한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뭐 이제 한 번 더 체크타임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민병이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족력은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가족력인 건데 이 위험이 또 높아서 김혜연 선배님도 항상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력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너무도 제가 엄마 체질을 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 엄마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약을 지금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비껴가고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데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슐린 대사, 포도당 합성, 에너지원이 글리코겐의 저장이나 분해를 통해서 혈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당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간세포의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일시적 혹은 만성적으로 당 대사 장애, 즉 당뇨병이죠.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인에 비해서 얼마나 높을까요? 아니면 안 높을까요? 높겠죠.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 유병률이 예. 38.4%로 일반인의 12.4%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배군요. 간이 뭐 한 500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지방간이 이제 있으면은 몸이 비대해지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생기면서 혈관도 나빠져. 네. 지방간 환자들에서 고혈압 발생이 1.6배가 높았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혜연 선배님 어머님이 당뇨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머님이랑 아까 밀크시슬을 같이 나눠 드시더라고요. 네네. 엄마 아버지께서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저도 먹으니까 사실 제가 먹는 거는 다 엄마 같이 사다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죠.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죠. 간이 나빠지면 당뇨, 고혈압에도 악영향을 끼치니까요. 실제로 지방간 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4배나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민효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그 당시 지방간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지방간은 아마 있으실 가능성이 있고 지방간이 한 번 생기면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만큼 이제 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누구보다도 지방간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김혜연 씨인데 네. 간 건강관리 비법은 또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연 씨의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타임. 밥 먹었으니 운동을 좀 해야죠. 소화를 시켜야지. 우와 진짜 유연하시다. 뱀이다의 노래 저 누가 틀어주신 거예요? 저게 50견 있으신 환자분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에요. 네, 네. 이런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몸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스트레칭 혹은 안마 이런 걸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차인선 좀 가만히 있을 법도 한데 차인선도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홈쇼핑으로. 네. 정말. 밤이 돼가. 저 차에서. 진짜 차 있는 시간이 많으시네요. 예. 무슨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는 것 뭔가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착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런 느낌인데. 저 시간 때문에 이제 조금 지쳐요. 맞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이제 들어오는구나. 아유. 집에 오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주부로서의 역할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저희 꼬물꼬물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복도가 저렇게 길어요? 어머, 어떤 길이? 이거 사무실 아니에요? 예?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복도 같은데요? 그래서 1층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하도 뛰고 걷고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저희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1층을 일부 찾아 들어간 집입니다. 와, 집안에. 사실 제가 가장 보물처럼 저희 생각하는 저희 홈 트레이닝장입니다. 미니 트레이닝. 두 개나. 집 안에? 네.
허리 운동서부터 뭐 스쿼트서부터 거꾸리서부터 운동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점핑계도 있고요. 잘해 우리 아들. 자랑하는 거야. 야. 저희 집이긴 하지만 제가 자랑할 거라고는 사실은 딱 여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제 이제 30년의 발자취가 여기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져 있죠. 세상에. 우리 주부님들의 관심사. 저는 이 집에 오면서 사실은 여기다 제일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해요. 예, 리폼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 냉장고 붙박이를 제가 다시 다 짠 거예요. 아, 다 짰구나. 저 안에 냉장고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저의 냉장고입니다. 제가 늘 먹는 그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 먹거리는 항상 냉장고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과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쌀은 떨어져도 과일은 안 떨어지게 항상 챙기는 편입니다. 특히 양배추. 양배추는 위 건강에 안 좋아서 꼭 챙겨 먹고요.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 이렇게. 도야. 태권도 갔다 와서 안 먹었으니까 먹고 이따가 조금 지나서 엄마랑 같이 운동하면 되지? 오늘 운동 안 했지? 집에 오면 또 피곤하실 법도 한데 또 아이들이랑 또 저렇게 드론드론 얘기를 나눠요. 아이들과 잠깐의 저런 시간을 또 가져보면서 아이들의 일상도 들어보고요. 엄마가 정리하는 동안에 도영이는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준비해. 엄마가 정리할게. 큰아들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 근데 몸무게가 80kg가 넘었어요. 와우, 그래서 진짜 부럽다. 제가 홈트레이닝을 아들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체육과를 졸업했어요. 최대 주시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오, 체크 나왔습니다. 네. 그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해서 허벅지를 단단하게 하면 지방 대사율이 당연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운동, 그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지방간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박수!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진짜. 54. 우리 50분까지. 오케이. 아, 런닝머신 2개에다가 같이 뛰네. 아니 진짜 국가대표 코치님 같으세요. 네. 도는 줄넘기 마저 했어요? 가서 마저 해 얼른. 저건 뭐 드시는 거예요? 뭐지? 제가 뭐게요? 유자차. 여기 밀크시슬이에요. 아까 중간에 먹었잖아요. 와 너무 잘한다. 최고. 50대가 딱 되니까 운동만이 살 길이다. 지금은 허벅지가 예전 허벅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체 근육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요. 뭐 지방간이 오지 않으려면 이렇게 다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방간이 그야말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네. 50대가 되면은 이제 나이살이 또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먹으면은 살이 찌고 그러면서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간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당연하죠. 네, 지방간의 원인이 바로 비만이 또 있죠. 보통 여자는 35인치 그리고 남자는 40인치 이상의 허리 둘레를 갖고 있으면 그 지방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밀크시슬 속에 있는 이 실리마린 성분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한 연구에서는 일반식, 고지방식 그리고 실리마린을 처리한 고지방식을 섭취한 이 쥐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실리마린을 처리한 고지방식을 섭취한 쥐들에서 이 체중 증가가 감소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함량 그리고 혈장의 중성지방 농도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실리마린이 체중 조절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밀크시스를 제가 섭취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좀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크시슬 속에 실리마린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식약처가 제시하는 실리마린 일일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130mg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을 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약물 복용 시에는요.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